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6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신해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입니다. 해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기라고 하는 천간, 무토 다음으로 나오는 것, 무토가 5번째 천간, 이 기라고 하는 천간이 6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말합니다. 만물,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흙, 즉 땅에 기반을 두고 만물이 존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흙이었지만은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는 무엇이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된다. 음양에서 차이가 좀 있게 되는데, 이 음양의 차이가 조금의 차이가 아니고 좀 상당히 큰 차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개념과 음이라고 하는 개념, 음양의 개념은 서로 좀 대비되고 대조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음양의 개념이 서로 적대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은 양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양은 다시 음을 보충해줘. 서로 음양은 서로 보완관계, 보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뭐 산이 될 수도 있고 광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인 양토, 어저께 공부했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의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큰 개념의 토가 되죠. 그래서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개념, 또 광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가면 이제 뭐 지리산 종주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뭐 무슨 산맥이 되게 자, 산이라기 아니라 산맥이 있잖아요. 그죠? 차련산맥, 무슨 뭐 태백산맥, 뭐 이런 것들 쭉쭉 있는데, 그게 다 무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라고 하는 것, 특히 무토처럼 양토처럼 큰 것은 대체적으로 후중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중이라고 하는 것은 두텁다라고 해서 두터운 후자에다가 무거울 중자를 써서 토가 굉장히 쌓이다 보면 울체되고 막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이 토는 작은 토예요. 무토가 고강도로서 큰 토, 산이라 산맥 같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논밭 같은 개념이고요. 원은 동산이라든가 정원 같은 작은 개념을 말을 할 수도 있고, 과수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분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토라고 하는 것은 동이 분자를 쓰죠. 쉽게 말하면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고 거름진 토를 말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도 차이가 건토, 마른 땅이라고 하면, 기토는 어떤 토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그래서 습니라고도 표현하고요. 니사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뭐예요? 물수, 삼수변이 옆에 다 있죠. 이쪽에서 습리라든가 리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어떤 개념? 물기를 가지고 있는 뻘이라든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 같은 개념이 바로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토냐 또는 습토냐에 따라서 무토, 기토의 또 차이가 있고요. 또 금을 생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 즉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금 또는 신금 일간일 때, 이 경신금이 약할 때는 건토로서 생조가 안 되고요. 반드시 습토로야 생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무토는 경신금을 매금하는 것이지, 무토는 경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생할 수 있는 건 습토로 생하게 되는 것이니, 기토라야지 경신금을 생할 수 있죠. 물론 지지에서도 습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술충토 중에서 진토와 그다음에 축토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무토처럼 어떤 토, 술토와 미토는 건토가 되죠. 마찬가지로 술토, 미토 생금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진토, 축토는 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금이 가능한 토가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 무토 같은 경우는 후중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후중한 무토를 소토 소벽해야지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관살인 목이 많아지게 되면 산토가 될 수 있습니다. 산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날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때또지는 박토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는 무토와 달리 관살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로지 병화로서 기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죠. 기토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은 입동이 되면서부터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동하고 해월은 또 뭐가 있냐?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일단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입동이기 때문에 입동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술월, 즉 늦가을인 술월에서, 즉 신유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서 술월 입동을 지나면서 이제 겨울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해월은 겨울이 됩니다. 해월만 겨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이 3개월이 겨울이 되는데, 해월 지금은 초동이라고 하죠. 초동이라고도 하고 맹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월은 이제 또 자월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동이라고 해서 수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계절이 바로 자월이 되겠습니다. 중동 한자를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을 가게 되면 늦겨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개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동은 끝 개자죠. 그래서 겨울의 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개동이 되겠습니다.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초동, 맹동, 그 다음에 중동, 개동, 모동 이런 것들을 꼭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명리, 고서 좀 한자가 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외우지 마시고요. 이 해월 제가 30번 이 설명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30번 듣다 보면 그냥 외워집니다. 너무 머리 써가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 초동 겨울이다. 즉 쉽게 이 단어는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엄동설한이다, 혹한이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은 몹시 춥다라고 해서 조후의 개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 해자, 축월은 추운 엄동설안에 물이 얼고 산천이 얼게 되는 그런 혹한의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해자축월에 화가 있는 사주하고 해자축월에 화가 없는 사주하고는 천양지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한겨울에 여러분 집에 있는데 보일러가 가스가 끊겼고 전기도 끊겼습니다. 보일러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옛날 영화 그 강남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이렇게 보면은 원빈인가 하고 또 누구 나와서 약간 그 망태 그 시절에 그 장면 보면은 그냥 난방이 안 되니까 전기 뿌리죠. 30촉짜리인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난방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픈 시절이긴 하죠. 하여튼 겨울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물이 옹색해진다 하죠. 추워지게 되면 웅크리게 되고 사람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죠? 춥고 이렇게 막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도 물론 용도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반드시 양화인 병화라야지만 뭐다 충분한 조를 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강남에서 30촉짜리 전구를 가지고 난방하는 것은 그게 바로 정화인 것이고요. 병화는 뭐에 낮에 햇볕이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병화라고 하면, 겨울철에
조후를 할 때는 정화가 좋을까요? 병화가 좋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조후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왔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월 이렇게 몹시 추운 계절 수왕절이죠. 그 다음에 해자 주월은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된다. 포태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월은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 매우 매우 수가 왕한 반면에 오늘 일간 기토일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화토동궁을 취할 것이냐 또는 수토동궁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을 화토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고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수토가 같이 왕세를 한 집 안에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뜻이니 만약에 아까 제가 해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죠. 수왕절. 근데 수토동궁이면 수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것이니 무토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만약에 수토동궁을 취한다 그러면 무토기토도 임간지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해월에 왕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술월해도 왕하고 해월에도 왕하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에 다 왕하고 4월도 왕하고 그 다음에 5월도 왕하고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 수토동궁은 여러분들 풍수지리 있잖아요.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은 수토동궁을 취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수토동궁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화토동궁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해월은 수가 임간지가 돼서 왕하지만은 화토는 해월이면 뭐가 된다? 여기가 절지가 돼서 매우 약하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무토 설명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기토도 마찬가지로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신약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엄동에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도 해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조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있어질 게 뭐가 있어야 되죠? 인성이라고 하는 화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 토해서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줄 뿐만 아니라 병화를 얻으면 따뜻한 태양이 떠서 겨울에 물을 녹게 하고 천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조후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해월에 무토뿐만 아니라 기토 또한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 겨울에 옹색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은 일단 어떤 일간이든 간에 윤하격이 되지 않는 한은 종격이 되지 않는 한은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살펴보고요. 병화가 있으면 그래도 발전에 기미가 있지만은 화가 없으면 발전의 기미도 겨울에 화가 없으면 생의가 없다 그랬죠. 이거 이제 사주상 살고 그러면 삶이 진짜 좀 무료해지고 그럴 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사주대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이라도 빨리 화운이 오면 좋은데 운에서도 화운이 늦게 온다 그러면 그 삶은 매우 좀 전문용어로 퍽퍽하고 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해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 그 화는 병화라야지 좋은 거고 또 병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을 얻어서 목생화하여 간목의 병화를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인목 또는 지루사화 또는 오화, 인사오 등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의 그러한 사주 구제가 되는 것이고요. 해월의 기토가 예를 들어서 병화를 얻고 안 얻고 간에 천간에 임수 또는 개수가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임수 투출하게 되면 기토는 기토 타김이 아니라 이거는 사수 동류되는 것이 매우 큰 문제가 되겠고 사수 동류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영하 40도로 툭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토도 얼고요, 물도 얼고요, 천하가 얼게 되면 언 땅에는 어떠한 작물을 심어도 나지 않고 그나마 심어져 있는 작물마저 다 얼어붙어서 쓸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해월에 임계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된다 정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해수라고 하는 것, 오늘도 한번 얘기합니다.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양. 자수는 원래 본시 양이 되는 것이고 해수가 본시 음이 되는 것인데, 해수는 양수인 임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수는 음수인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음으로 쓰는 것이고, 해수는 몸체는 음이지만 양으로 쓴다. 그래서 이 해수는 음수가 아니라 명리에서 양수,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수로 이렇게 보게 되죠.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일간기토가 원령이는 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하고요.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 재성이 됩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인기, 주색작기, 유흥, 오락 등등등, 뭐 또 재성은 노력, 근면, 성실도 재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근원이 되니 사주에서 재성의 중화가 잘 되고 재성의 뿌리가 튼튼하게 되면 그야말로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해서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대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큰 빚을 지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재성인 것이니,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요, 너무 모자라서도 되지 않으니 항상 적당한 것, 즉 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정제라고 하는 것과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편제격이 아니라 정제격이 되겠는데, 문제는 수토동궁이 아니라 화토동궁을 취하게 되니 해월은 수가 왕하고 기토는 약하다. 신약, 제왕한 사주 또는 제다 신약한 일단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령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주가 이제 어떻게 더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도 해월은 이렇게 제격만 놓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임수죠. 임수가 이렇게 지장간으로 되어 있는데, 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음토가 양목을 받고요. 목이 토를 극하는 관계, 나를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저거는 관성이 될 것이고,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음토와 양목을 봤으니 이거는 정관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중에 있는 간목 정관에 투출했다, 이거는 정관격에, 그 다음에 재관이 왕해서 일간이 약해서 재관을 감당할 수 없는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춥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자 주걸은 그냥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일단은 춥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월의 기토는 반드시 일단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화는 갖고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지를 보게 되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화라고 하는 정인을 얻었습니다. 기사 일주, 앉은 자리에 정인을 얻었죠.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처덕이 있고요. 남편 덕이 있다. 해월에 저 사화는 분명히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자죠.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앉은 자리 사중 경금이 있기 때문에 성격 또한 조금 인자한 그런 틀을 가지면서도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총명한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기사 사화가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월지해수, 그 다음에 일지에 사가 있으면 이거 사해충이 될 수 있다. 사해충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어떻게 할까 고민을 열심히 해봤는데, 요 다행 중 또 다행인 것이 하나가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요 해수가 사해충이 되지 않고 인해 합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충중봉합이 돼서 충이 되지 않는다. 충이 구충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해충이 되지 않습니다. 인해 합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겨울에
이내 앞에서 목이 다시 왕해져서 관살에 왕해진다라고 하는 차원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충이 되지 않아서 사화를 내가 아직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간에 임수두찰한 것은 해월에 아무리 인해 한몫한다 하더라도 작은 텃밭인 기토 입장에서 임수 큰 물이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이다. 신금이 다시 투출해서 수를 생하게 되니 한습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중병화, 그 다음에 인중병화를 얻었고요. 수가 많은 것을 인중병화가 인중간목이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하는 구조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삼주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잘 짜여져 있다. 임수만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운에 따라서 또 이 3주가 좋을지 나쁠지는 대운에 따라서 또 그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 이제 간목이 투출된 것은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을 때 병화를 생조해주는 역할로서는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일간 기토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이걸 이제 한자로 첩신 일간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꾸 갑기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으면 이거를 탐합 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주가 좀 탁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수가 다시 있어서 한기를 가중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화를 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초년에 이렇게 수운 가는 것은 제가 좋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목화운 갈 때 이렇게 수의 기운이 어느 정도 중화가 될 수 있겠고요. 여명으로 가더라도 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초년 운이 조금 무신 기우 때 특히나 요거 무신 대운 때는 인신충 알죠? 이 신금이 이 인목을 충할 때 인신충이 될 때 사회층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명으로 태어나서 무신대운 매우 좋지 못한 좀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겠죠. 이 22살부터니까 대학 들어가서 대학교 여명이니까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졸업해서 취직하고 자리 잡는 그 시점이 매우 좀 어려울 수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 요 대우만 잘 넘긴다고 하면 나머지는 좀 평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잘 보세요. 제가 겨울에 수왕절이라 하더라도 겨울에도 가뭄이 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 사회충이 되지 않고 인해 한 목이 되게 되면 이 해는 목의 장생처라고 했죠. 그러면 마치 인묘월의 목처럼 목이 굉장히 왕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는 매우 약해지게 되는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했죠. 이 병화는 인에 다 뿔을 두고 있으니 이거는 조가 너무 지나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수기가 부족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년이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 오히려 목화가 좀 세력이 왕해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역시나 여명일 때는 인신충 되는 것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것 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묘시는 마찬가지로 병인시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도 수기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주. 이거 해월에 인해 한몫하는데 임수 투출을 했다고 해서 이거 수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 이건 수기가 오히려 조금 겨울에 가뭄 든 것처럼 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무진시 되게 되면은 이거는 마찬가지로 무토가 이제 임수마저 파극하게 되죠. 중간에 신금이 토생금 금생수 통관시켜준다고는 하지만 이 신금 자체가 뿌리가 매우 약하죠. 사중의 경금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얘는 매금이 되고 임수를 파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초년은 모르겠지만은 중장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기사일주 마찬가지가 기사시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5화4를 받죠.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시만큼
것만큼은 제가 봤을 땐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갑자씨도 솔직한 말로 갑기 합이 돼서 탐합돼서 안 좋다라고 봤는데 경우씨보다도 안 좋은 것이 오히려 갑자씨보다도 안 좋은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땐 경우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신계유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인해한복되죠. 사신합수가 됩니다. 계유씨가 되면 사유회금이 돼서 금이 다시 왕해지죠. 그러면 이거 기토가 솔직한 말로 의지할 수 있는 곳 딱 한 곳밖에 없죠. 사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해충이 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고, 인목이 있어서 인해한복해서 사화를 지켜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인데, 임신시가 되게 되면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토일간이 뿌리를 뒀던 사화가 약해지게 되죠. 계유시가 되면 사유회금에서 금으로 화해버리니 기토가 또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임신계유시가 되면 어느 운을 만나도 좋을 일이 없다. 단지 화운을 만났을 때만 조금 화통을 만났을 때만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운까지 가기가 벌써 30년, 40년이 걸리면 이거는 그 3, 40년 동안 어떤 일,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그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신계유시는 특히나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보지 말아야 할 생시 을해시가 되겠죠. 이거는 이 해수는 이하고 합을 한다고 하지만 이 해수는 이 사화하고 사의 충이 되는 것이니 이 사화가 꺼져버리게 되면 기토는 한겨울에 겨우 이제 낙동강 오리알 또 따뜻할 때 낙동강 오리알이면 괜찮은데 추운 한겨울에 낙동강 오리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을목이 투출해서 얘를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을해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난다더라도 절대 이 세 가지 생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래도 일간이 약해서 문제인 거는 아니거든요. 수기가 좀 부족해서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뭐 일간이 왕하면 왕하면 그냥 그래도 뚝심 있게 살 수는 있는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관살이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자기가 열심히 살라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정신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임신계유 을해시는 피해야 된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제 마음에 드는 생신은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